오늘 상관경관, 상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 볼 건데요. 이 상관이란 건 이제, 우리가 명리학을 처음 배우게 된 계기가 아마 절반 이상이 이 상관이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우리 일상생활에 엄청나게 큰 타격을 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큰 공감을 하실 거예요. 직장 문제나 남편 문제, 아니면 자식 문제 등등 전부 다 이 상관이 문제가 되죠. 그러면 이 상관이란 애를 이 시간에 하나씩 분해를 해봐서 그 끝에는 결국 무엇이 남았는지, 결국 얘가 말하는 게 도대체 뭔지 최종적으로는 이 영상을 보고 배운 후에 여러분의 상관은 분명히 달라져 있어야 합니다. 일단 상관을 얘기하기 전에 관이란 특징부터 한번 알아보죠. 이 관은 뭡니까? 관은 나를 억압하죠. 나를 억압하고, 그리고 통제하고. 근데 이 상관이란 건 나를 강하게 표현을 하죠. 강하게 표현을 한다. 그리고 일간의 힘을 온전히 가져간, 일간을 완전하게 가져간 힘을. 이게 상관의 큰 특징이죠. 그럼 이제 이게 일간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고, 다시 이제 상관 입장에서 얘기를 해 봅시다. 상관 입장에서 나는 인성의 힘을 다 빼낸, 자, 이기적인 신강한 애예요. 힘을 다 빼낸 이기적인 신강. 이런 상관의 이미지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인성의 힘을 다 빼낸 신강한 나. 인성은 없고 강한 나는 상대를 극하려 할 거고, 강한 나를 설계하기 위해서 상대에게 퍼주려 할 거고. 이 중에서 상관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왜 퍼주려 해요? 왜 극을 하려 해요? 바로 이 신강함 때문이죠. 신강함. 그 이면에는 너무 많이 받았다는 것, 이것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런 과정 때문에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상관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다시 결국 무엇을 연결시킬까요? 지난 시간에도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신강함은 결국에는 보상심리로 연결됩니다. 보상심리. 몇 번씩 얘기하고 있죠. 즉 상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관을 치는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준 것을 다시 되돌리려는 심리에서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줘버린 나와 다시 준 걸 또 받으려는 나가 모순을 일으킨다는 거죠. 모순. 그래서 충돌을 일으킨다. 다시 얘기하지만 상관이 정관을 쳐서 궁극적으로 얻으려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상관이 얻으려 하는 것은 일간의 약함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상관이 일간에게 얘기를 합니다. 상관이 일간에게
자,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온전히 너의 희생이었어. 그건 고맙지만 네가 이렇게 사는 삶에서 벗어나서 다시 강해지려는 순간, 일간 네가 강해지려는 순간 나 상관은 그때 모순이 되는 거야. 왜? 너는 나한테 이미 다 줬잖아. 근데 왜 또 강해지려 하니? 그건 나한테 모순이 된다고. 얘기가 아시겠죠? 난 그럴 때마다 너의 정관을 칠 거야. 이해하시죠? 좀 고통스럽겠지만 그 고통이 너를 강하지 않게 해. 일간 너를 강하지 않게 해. 다시 얘기하지만 네가 고통스러우면 나는 편안해. 네가 편하면 난 불편해. 자, 우린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상관경관의 진짜 문제는 상관이 정관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상관은 당신이 고통으로 가길 원하거든요. 정관을 가지려 할수록 그 고통이 더 커져요. 정관을 가지려 할수록 고통이 더 커진다고요. 상관이 정관을 치려는 이유도 이 때문인데 이걸 거부하고 정관에 힘을 더 실어주면 정관은 나를 극하기는커녕 나의 힘을 더 키운다는 얘기죠. 일간의 힘을 키우는 걸 상관은 거부한다. 잠시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는 편관의 정관이 상관이다. 편관의 정관이 상관이다. 이 의미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편관의 정관이 상관이에요. 내가 상관이 하는 일을 인정을 하고 편관의 고통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오히려 고통은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 고통이 엄청나게 커질 것 같지만 상관이 달래준다는 얘기예요. 왜? 편관의 정관이 곧 상관이거든. 너의 고통이 커질 것 같지만 내가 달래주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관은 이걸 원하는 거예요. 정관을 붙잡지 말고 그냥 버려. 그냥 버리고 고통을 받아들이면 이 문제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는다고. 다시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 정관은 죽은 정관입니다. 그 정관은 죽은 정관이야. 붙잡지 말고 버려. 버리고 그냥 너의 관은 이제 편관이라고. 상관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고통스럽냐면 정관을 쳐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네가 고통스럽지 않기 위해서 정관을 치려는 거잖아 지금. 정관을 치는 이유마저 네가 고통스럽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잖아. 그러니까 정편관을 논하지 말고 그냥 고통 자체를 받아들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정편관을 논하지 말고. 불구덩이에 뛰어드니 고통스러울 것 같죠? 아니라고. 여러분의 고통을 인정해야 이 상관이 원하는 고통을 인정을 해야
인성을 몰고 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인성을. 그리고 그 인성들은 너의 고통 속에서도 살게 해준다. 네가 고통에 빠질 것 같지만 그 인성들이 살게 해준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영상을 끄기 전에 상관자분들께 한마디만 강조할게요. 사람들은 여러분이 편한 걸 보고 싶지 않아요. 이면에 이런 고통의 개념이 얽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상관이 있으십니까? 자, 지속적인 안정된 삶의 추구. 이 안정성을 추구하실 때마다 충돌이 일어나요. 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창조를 하셔야 됩니다. 창조. 이 상관은 창조예요. 남들이 여러분과 가까이 하려는 건 이 창조성이 있어서지 안정성 때문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다가 이 고맙다는 제스처를 취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고맙다는 제스처를 취해야 할 때 대부분의 비상등을 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비상등을 켜는 전형적보다는 상관 여러분들은 창문을 기꺼이 내려가지고 손을 흔들어주는 정도는 해줘야 이게 상관이 어울린단 말이에요. 그게 상관이에요. 다른 차들이 전부 다 따뜻한 차 안의 히터 속에서 비상등만 깜빡일 때 이 추운 영하 10도소의 날씨 속에서 기꺼이 창문을 내려서 온몸으로 바람을 맞으면서 고마움을 표하는 것, 그게 상관이고 상관만 그걸 할 수 있어요. 그걸 인성들은 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약간의 고통은 무시해버려야 돼요. 그게 상관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